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실기 작업형의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은 SPSS에서 자료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본 강의 학습 내용들이 어떤 건지 우선 보죠. 우선 SPSS에서 자료 불러오기를 학습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파일의 유형, 그죠? 자료를 불러와야 하는데 불러오는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파일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한 파일 불러오기 했는데 대표적인 거 세 가지예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우선 SPSS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이것은 다른 불편함 없이 한글에서 한글 파일 불러오듯이 엑셀에서 엑셀 파일 불러오듯이 파워포인트에서 파워포인트 파일 불러오듯이 불러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자, 엑셀 형식의 파일을 불러온다거나 텍스트 형식의 파일을 불러올 때는 약간 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에는 텍스트 형식으로 파일을 주고 이것을 불러와서 분석을 해라 하는 경우들이 지금까지는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형식을 우리가 좀 숙달되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의 18페이지 보시면요. 데이터 파일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죠. 우선 데이터 파일은 SPSS statistics 파일, 그 다음에 엑셀 파일,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작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걸로 작성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쉽게 이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엑셀 파일 같은 경우, 그죠? 또는 메모장 같은 경우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파일들을 불러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별표가 있죠. 자, 이 별표, 그죠? 이것을 파일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SAV 또는 GSAV 이런 것들이 있죠. XLS, XLSX, XLSM, TXT, DAT, CSV, 그 다음에 TAB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을 확장자라고 합니다. 확장자. 그죠? 그래서 확장자에 따라서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XLS나 XLSX, XLSM 하면 바로 엑셀 파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확장자가 TXT, DAT, CSV, TAB라고 붙어 있으면 이건 뭐예요? 바로 텍스트 파일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자료를 불러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데이터 파일 창에 파일 유형에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가장 먼저 나온 게 SPSS. 그죠? 자, 이 파일은 SPSS statistics 형식과 DOS 파일 SPSS PC 플러스로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연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SPSS에서 데이터를 코딩해가지고 저장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형태로 확장자가 생긴다라는 거죠. 파일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바로 엑셀이에요, 엑셀. 그죠? 첫 번째가 바로 이거. SPSS 프로그램이 있다면 굳이 엑셀이나 한글, 텍스트에서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SPSS 창에서 바로 저장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또한 엑셀이란 말이에요, 엑셀. 그래서 확장자가 XLS, XLSX, XLSM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죠?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된 파일을 연다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형태는 바로 텍스트 형태로 파일을 저장을 하고요. 이 파일을 불러와라 하는 형태였어요. 나머지의 파일 유형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세 가지니까 이 세 가지를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도 여러 가지 형식의 파일 유형들이 있죠.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러면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한 파일 불러오기입니다. 첫 번째가 SPSS에서 자, 파일을 불러오기입니다. 그죠? SPSS statistics 형식으로 저장한 파일 불러오기. 그래서 빈도 분석 예제였어요. 확장자 보니까 SAV로 되어 있죠? 바로 SPSS 파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불러보자.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 교재 보시면 19페이지에 나와 있죠. 불러오기를 눌러요. 첫 번째. 그죠? 그냥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을 또 실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니까 그때 프로그램 실행할 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십시오. 자, 열면은 이제 빈도 분석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우선 불러오기 하고요. 순서는 파일의 유형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모든 파일 형태도 있는데 그런 파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SPSS 확장자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죠? SPSS statistics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파일 유형을. 그러면 이 SPSS로 저장된 파일들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빈도 분석 예제를 선택하고 열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빈도 분석 예제, SAV 파일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 결과, 그죠? 두 가지. 이 파일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 두 개의 창이 이렇게 열릴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한번 실행해 보죠. (19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이 열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자, 그러면 열기 할게요. 열기. 지금은 여기에 제목 표시줄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열기 하면 기본적으로 SPSS statistics 파일 유형이 선택이 됩니다. 눌러보면 여기 여러 가지 파일 유형들이 있어요. 제가 자, 파일 유형 교재의 18페이지에 설명해 놓은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SPSS에서 저장한 형태, 그 다음에 엑셀에서 저장한 형태, 세 번째가 텍스트, 그죠?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SPSS statistics를 선택을 하고요. 빈도 분석 예제를 한번 열어보자.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창이 열립니다. 그죠? 출력 결과 창이 이렇게 같이 열려야 되죠? 네, 지금 안 열려가지고 제가 열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두 번째 엑셀 형식으로 저장한 파일 불러오기 한번 보죠. 엑셀 형식으로. 자, 교재 21페이지예요. 자, 군집 분석 XLS라고 했죠. 파일명이 뒤에 확장자, 이것을 닷 뒤에 세 가지, 이게 바로 확장자라고 하는데 확장자가 엑셀 파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봤더니 자, 첫 번째 열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엑셀 파일 형태를 지정을 해주고 세 번째 이 중에서 군집 파일을 선택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열기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여기에 보면 엑셀 파일 읽기 창이 떠요. 엑셀 파일 읽기 창.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 첫 행에서 변수 이름 읽어오기. 그 다음에 데이터 유형을 결정하는 값의 퍼센트는 95% 이상. 그러니까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불러온 값들이 그죠? 똑같게 열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군집 분석 XLS 파일이 열려요.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죠? 자, 열기 한번 해볼게요. 열기 해서 엑셀입니다. 엑셀. 그죠? 엑셀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군집 분석 한다고 해서 군집 분석. 그래서 열기. 그러면 아까 그 엑셀 파일 읽기 창이 항상 떠요. 엑셀 파일을 열게 되면. 그러면 데이터 첫 행에서 변수 이름 읽기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자, 엑셀의 이 부분에 변수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첫 행에서 이 첫 행을 변수로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변수 이름으로 읽어오겠다라는 거고요. 데이터 유형을 결정하는 값의 퍼센트, 그죠? 이게 95%라고 결정되어 있어요. 그냥 확인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자, 되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한 파일 불러오기예요. 이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는 게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연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서 구분자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의 형식이라고 했어요. 구분자에 의해서 구분은 자료가 탭, 콤마, 탭 아시죠? 키보드에 탭키 있잖아요. 탭을 눌러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 데이터들을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죠?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이것을 탭을 눌러서 가지런하게 자, 정렬을 한 거다. 그 다음에 콤마 또는 콤마를 누르거나 또는 세미콜론을 누르거나 그래서 데이터를 코딩할 때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료가 탭이나 콤마나 세미콜론으로 해서 특수문자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바로 구분자에 의한 구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 파일에서 다중회계분석 txt 파일을 한번 불러봐라 라고 했어요. 자, 메모장에서 열어본 다중회계분석 txt 파일이 있죠. 여기에 보면 자, 첫 번째 여러분들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그래서 열기 하고요. 다중회계 분석을 열어야 되니까 텍스트 파일의 유형을 텍스트 형태로 지정을 해준 후에 여기에 다중회계 분석.txt 파일이 나오면 열기를 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죠? 텍스트 파일은 텍스트 가져오기 마법사라는 게 실행이 돼요. 그래서 1단계부터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1단계에서 뭘 물어보냐면 텍스트 파일이 사전 정의된 형식과 일치합니까? 매치합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가 사전 정의된 형식이 없죠. 사전 정의한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요라고 하면 돼요. 아니요. 그죠? 이건 그냥 자,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바로 구분자에 의한 배열이다. 구분자에 의한 배열. 그래서 파일 이름이 자, 변수 이름이 파일의 처음에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구분자에 의한 구분했어요. 그러면 변수는 특정 문자, 쉼표, 탭으로 구분된다. 라고. 앞에서 보니까 탭으로 구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구분자에 의한 구분에 체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포함한 줄번호가 첫 번째다. 여기에 보면 변수 이름을 포함한 줄번호가 첫 번째에 있잖아요. 여기에 바로 나와요. 볼 수 있게. 그죠? 그래서 예 해주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의 첫 번째 케이스가 몇 번째 줄에서 시작됩니까? 첫 번째 줄은 바로 뭐였어요? 여기는 변수명이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간 것은 두 번째 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줄이니까 두 번째 줄부터 시작이 된다. 자, 케이스는 어떻게 표시됩니까? 그래서 각 줄은 케이스를 나타내고 있다. 그죠?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데이터. 그죠?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각각 설문에 응답을 한 내용을 여기에 코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줄은 케이스를 나타낸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케이스. 그래서 몇 개의 케이스를 가져올 거냐? 여기에 코딩된 모든 데이터를 다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케이스를 선택해주면 돼요. 그래서 다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4단계가 나오죠. 4단계. 구분자에 의한 배열을 했어요. 구분자에 의한 배열. 변수 사이에 어떤 구분자를 사용했습니까? 했더니 일정하게 탭을 눌러서 띄어쓰기를 했다. 그죠? 그래서 탭을 선택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여기에서 변수 이름을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코딩북, 그 다음에 그 코딩 표를 항상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코드북을 같이 보여주거든요. 코드북에 의해서 여기서 데이터 변수 이름을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 나중에 변수 입력자, 변수 보기 탭에서 이것을 직접 다 설정을 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5단계에서는 그냥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음을 가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 6단계인데요. 지금 불러오기를 했는데 뭔가 변화를 여기서 변수 이름을 정의하고 뭐 했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까요를 물어봐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려면 여기서 예 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 자, 명령문을 붙여 넣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아니요를 선택하고 다음을 선택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중회계 분석 txt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면 되겠죠. 자, 다음에 우선 여기까지 우선 진행을 해 볼까요?
자, 불러오기 해보겠습니다. 불러오기. 그래서 엑셀까지 지금 저희가 불러왔잖아요. 엑셀 파일 형식 불러봤으니까 이번에는 자, 24페이지에 구분자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 형식을 불러와 보자. 우선 텍스트 파일로 갈게요. 텍스트 파일. 그죠? 여기서 다중회귀 분석 했어요. 다중회귀 분석 txt. 그래서 열어보죠. 자, 그러면 자, 1단계 창이 딱 떴죠. 텍스트 가져오기 마법사 6단계 중 1단계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뜨면 여기서 텍스트 파일이 사전 정의된 형식과 매치합니까? 라고 텍스트 파일에 대한 사전 정의된 형식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하고 다음 눌러주면 되고요. 자, 다음에 변수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습니까? 탭으로 해서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탭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구분자에 의한 배열이다 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변수 이름이 파일에 처음에 있습니까? 하면 예. 그죠? 변수가 여기에 ex1, ex2 이게 이제 변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변수 이름이 첫 줄에 있다. 그죠? 그래서 1번 하고 선택해 주고요. 그다음에 다음을 눌러 주시면 돼요. 자, 데이터의 첫 번째 케이스가 몇 번째 줄에서부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있잖아요. 두 번째 줄에서 시작이 된다. 각 줄은 케이스를 나타냅니까? 그러니까 예, 당연히 각 줄은 케이스를 나타내고요. 자, 어떤 케이스를 불러올까요? 그죠? 모든 케이스를 불러와야 되죠. 모든 케이스를 불러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러면 예, 잘못되어 있을 경우만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변수 사이에 어떤 구분자를 사용했습니까? 그죠? 탭 키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탭입니다. 그죠? 탭이죠. 그 다음에 따로 뭐 선택할 건 없고요. 텍스트 한정자를 선택하십시오 해서 없음 해서 다음 눌러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변수 이름을 코드북을 보고 따로 하나하나 입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변수 이름을 하나하나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번에 조정을 하면 더 수월하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한 작업들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까요?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요 했어요. 그래서 마침 하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데이터 파일이 열렸어요. 자, 그 전에 열었던 파일들 닫았고요. 방금 텍스트 파일에 의해서 불러온 파일을 열었는데, 자, 이 파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변수 보기 탭에서 여기서 변수 이름들을 각각 다 지정을 해주면 돼요. 자, 이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에 고정 너비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의 형식이다.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은 그죠? 불러오기 마법사를 실행을 한다라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6단계로 구현이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다음만 눌러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고정 너비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의 형식인 경우에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죠. 자, 구분자와 변수명 없이 각 변수별로 열 개수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너비 텍스트 형태의 원시 데이터를 SPSS 스태티스틱스 프로그램에서 불러와야 하는 경우, 그죠? 여기서 한 가지, 자, 고정너비라는 게 있어요. 고정너비. 자, 여기 보시면 순번 했어요. 순번 해서 컬럼 수가 3개다. 열수가 3개예요. 그러면 1, 0, 0, 1 여기까지. 그죠? 이 3칸. 이게 고정너비예요. 이 3칸까지는 다 순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번, 19번, 18번이 순서예요. 이게 이제 100번 때까지 가기 때문에 순번이 3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성별은 한 칸이다. 남자는 1, 여자는 2.
그죠? 이 다음에 1이라고 표시된 이 부분. 이게 바로 성별인 거예요. 1이 있기도 하고 2가 있기도 하죠. 우리가 주민번호 보면 1 또는 3은 남성, 2 또는 4는 여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자, 여자 구분이 되죠. 여기서도 2와 1이 있어요. 이 부분은 바로 성별열이라는 거예요. 성별열이다. 그죠? 그 다음에 나이가 있는데 나이는 두 자리다. 바로 27. 이제 27살이라는 거죠. 27살. 그래서 두 자리. 그 다음에 지역이 있어요. 지역.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도시 1, 2, 3, 4 이렇게 돼 있다. 모두 다 한 자리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리다. 그렇죠? 컬럼 수는 하나. 한 자리. 자, 이게 이제 고정너비예요. 이렇게 고정된다라는 거죠. 이 따로 띄어쓰기 안 해도 바로 이 칸에 의해서 각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약효과 테스트 파일에서는 신약효과를 복용하기 전과 복용하기 후, 복용한 후란 말이에요. 자, 신약을 복용하기 전의 몸무게와 복용한 후의 몸무게의 차이를 보는 두 자리죠. 자, 75kg 복용 전에. 근데 복용 후에 73kg다. 두 자리씩. 이해되세요? 그래서 고정너비라는 건 뭐예요? 데이터가 차지하는 숫자, 칸의 숫자. 자, 데이터가 차지하는 칸의 숫자에 의해서 데이터의 너비가 결정이 된다. 자, 그래서 이걸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불러오기를 할 때 이걸 지정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자, 고정너비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을 SPSS 스태틱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근데 텍스트 마법사는 고정너비 유니코드 파일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안내문과 함께 텍스트 가져오기 마법사 2단계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다. 참, 그죠? 고정너비로 저장된 것을 불러오려고 했더니 바로 이렇게 텍스트 마법사에서 안 열립니다. 라는 명령, 경고문과 함께 이게 딱 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열어야 되냐? 그죠? 교재에서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죠? 이 두 가지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방법은 예제 파일, 신약효과 테스트에서 txt 파일을 불러오면 안 열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니코드를, 인코딩 방식을 유니코드로 돼 있는데 여기서 로컬 인코딩으로 바꿔주면 돼요. 쉽죠? 여기서 인코딩 방식만 로컬 인코딩으로 바꿔주면 된다. 불러오기 하고요. 자, 불러오기 창이 뜨면 여기서 자, 텍스트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로컬 인코딩 지정하고 불러오기 하면 돼요.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얘가 3번, 얘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열기를 하면 이렇게 열립니다. 똑같이 열려요. 그죠? 그래서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텍스트 파일이 사정 정의된 형식과 매치합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변수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습니까? 하면 이번엔 탭이나 뭐 이런 걸로 띄어쓰기 한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데 데이터가 차지하는 자리 수에 의해서 자동으로 배치가 된 거다. 이게 이제 고정너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정너비 배열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이 파일의 처음에 있습니까? 없죠. 변수 이름 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띄어쓰기, 변수만 쭉 붙여서 코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첫열부터 모두 다 뭐예요? 데이터죠. 그래서 아니요 하고 다음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데이터의 첫 번째 케이스가 몇 번째 줄에 있습니까? 첫 번째 줄에 있죠. 그죠?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케이스가 있다. 몇 개의 줄이 한 케이스를 나타냅니까? 한 개의 줄이 하나의 케이스를 각각 나타내죠. 한 사람의 설문 응답이 하나의 줄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케이스는 모두 다 불러와야 되죠. 여기까지는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달라진다. 이거 하나가 좀 달라요. 자, 여기서 자, 구분을 하기 위해서 고정너비, 그죠? 4단, 마법사 6단계 중 4단계에서 자, 각각의 구분자를 넣어줘야 된다. 그죠? 우리가 코드북 보시면 앞에 코드북 있죠? 교재 보시면은 교재에 29페이지 보시면 신약효과 테스트 txt 파일과 그죠? 옆에 txt 파일이 있고요. 그 옆에 코드북이다라고서 표 2-3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고 여기에 맞춰서 세 자리, 한 자리, 두 자리,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구분자를 삽입을 해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계 프로그램이 SPSS가 이 자리에서
자, 데이터 변수가 각각 다르구나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자를 삽입을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하는지는 자, 이따 프로그램 실행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여기서는 변수 이름을 조정을 해줬네요. 그래서 순번, 성별, 나이, 지역, 복용 전, 복용 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안 하고요. 명령문 붙여놓지 않으니까 아니오를 하고 마침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신약효과 테스트 파일을 불러오면 바로 이러한 형태로 열릴 수 있다. 자, 우선 마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요. SPSS 창 열어놓고요. 탐색기로 해가지고 파일을 지정을 해요. 파일을 지정하고 이것을 자, 지정된 파일을 드래그, 그죠? 파일로 끌어가지고 와서 자, 이 SPSS 열어둔 빈 창에다가 파일을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얘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방법이 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SPSS 창을 열어놓는다 화면에다. 그 다음에 탐색기로 데이터가 들어있는 폴더를 연다. 그래서 열어야 되는 신약효과 테스트, 그죠? txt 파일을 지정해서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화면에다. 그죠? 화면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자, 진행을 하면 6단계 중 1단계가 자동으로 열린다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파일로 데이터를 열어보자. 자, 불러오게 해볼게요. 여기서 텍스트 파일 했죠. 자, 우리가 앞에서 신약효과 테스트 파일 불러왔었죠. 이번에는 자, 고정 너비로 된 것을 한번 열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약효과 테스트 txt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죠. 텍스트 파일에서. 그래서 열기 했다. 열기. 아니요. 그죠? 여기서 보니까 자, 1단계에서는 아니요 해서 지정이 됩니다. 근데 2단계 갔더니 자, 고정 너비로 배열하고 아니요. 그죠? 다음 진행했더니 다음 진행이 안 돼. 이러면 당혹스럽죠. 갑자기 파일이 안 열리네? 왜 이러지? 그죠? 자,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두 가지 방법. 그래서 취소하고요.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텍스트에서요. 신약효과 테스트 파일을 지정을 하고요. 여기서 유니코드가 아니라 로컬 인코딩을 지정을 해라. 로컬 인코딩. 아시겠죠? 그래서 열기를 합니다. 열기. 자, 그러면 과연 열리는지 한번 보죠. 로컬 인코딩을 선택하고 열기를 해봤다. 그랬더니 자, 테스트 파일이 사전에 정의된 형식과 매치합니까? 사전 정의된 게 없으니까 당연히 아니요. 그 다음에 고정 너비로의 배열이다. 고정 너비라는 것은 데이터를 입력했다라는 거죠. 특별한 걸로 띄지 않고 데이터의 자릿수가 그냥 그대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순번이니까 3자리, 성별이니까 1자리,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데이터를 붙여놨잖아요. 이게 이제 고정 너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정 너비로 저장이 된 거고요. 변수 이름이 파일에 처음에 있습니까? 아니었죠. 바로 첫열부터 바로 다 변수란 말이에요. 아니,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요. 그죠? 그래서 다음. 앞에서는 3단계가 안 열렸는데 로컬 인코딩으로 하니까 열리네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의 첫 번째 케이스가 몇 번째 줄에서 시작이 됩니까? 첫 번째 케이스가 첫 번째 줄에서 시작이 되니까 1. 몇 개의 줄이 한 케이스를 나타냅니까? 하나의 줄이 각각의 하나의 케이스를 나타내고 있다. 그죠? 그래서 1입니다.
몇 개의 케이스를 가져오겠습니까? 모든 케이스를 다 불러와야 되죠? 그래서 예. 자, 모든 케이스를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주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각각의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를 여기서 삽입을 해줘야 돼요. 자, 세 자리는 순번이라고 했어요. 순번. 그러면 순번을 구분할 수 있게 구분 삽입을 눌러줘야 돼요. 어디다가? 세 자리 구분 삽입 누르고요. 자, 세 자리에다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구분자가 생겨요. 0, 0, 1 다음에 구분자. 그죠? 그 다음에 구분 삽입 한 번 더 누르고 1 다음에. 그죠? 자, 여기 코드북 29페이지 보시면 순번은 세 자리. 그죠? 열수가 셋. 그 다음에 성별은 1, 한 칸. 구분 삽입도 누르고요. 그 다음에 나이는 2칸이라고 했어요. 27세. 그죠? 2칸. 자, 그 다음에 지역은 하나. 그죠? 지역은 한 칸이네요. 자,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복용 전과 복용 후, 약을 복용하기 전 75kg, 복용 후에 73kg.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자, 각각의 데이터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순번, 그죠?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이, 그 다음에 지역, 복용 전, 복용 후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하고요. 구분자를 꼭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했어요. 자, 여기서 변수 이름을 직접 저장을 해도 되고 변수 보기 탭으로 가서 이 변수에 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변수 이름 한번 바꿔보죠. 순번, 그죠? 자, 순번이고요. 그죠?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면 돼요. V2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성별이죠. 성별.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지역이었죠. 지역. 복용 전. 약을 복용하기 전. 이건 복용 후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자, 변수 이름을 여기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 그죠? 여기서도 아니요 하고 마침 해보죠. 자,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자, 데이터가 열렸어요. 그죠? 여기에 순번, 성별, 나이, 지역, 복용 전, 복용 후라는 변수명이 각각 생겼죠. 그 다음에 변수 보기로 가서요. 이름, 유형, 너비 여기에서 한꺼번에 다 지정을 해줘도 돼요. 근데 우리가 자, 데이터 불러오기 창에서 한번 변수 이름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방법 해보죠. 두 번째 방법. 자, 창을 이렇게 줄여 놓으세요. 그 다음에 자, 창을 좀 줄여 놓고요. 고정 너비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는 이 폴더를 열어요. 데이터가 있는 폴더를. 그래서 신약효과죠. 신약효과. 이게 신약효과 테스트 파일이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텍스트 파일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창을 열어놨죠. 그래서 SPSS 창 열고 그 다음에 탐색기나 뭐 폴더를 열어가지고 탐색기로 열든 폴더를 직접 열든 열어서 해당되는 파일을 마우스로 끌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SPSS 창에다가 열어놓으면 그냥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데이터를 열기를 위한 데이터 열기 마법사가 실행이 돼요. 똑같아요. 나머지는 6단계 중 1단계가 실행이 됐죠. 그러면 테스트 파일이 사전 정의된 형식과 매치합니까? 정의한 형식이 없으니까 아니요. 그죠? 그 다음에 고정 너비, 그 다음에 변수의 파일에 처음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죠? 변수의 이름은 없잖아요, 여기에는. 그래서 아니요 해주면 되고요. 다음. 자, 뭐 이런 형태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죠? 자, 몇 번째 줄에서부터 데이터가 시작이 됩니까? 첫 번째 줄에서부터. 그다음에 모든 케이스를 다 불러오고 각각의 케이스는 자, 각각의 줄은 케이스, 한 사람 한 사람의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다음에 다음 눌러보면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게 이제 구분자를 넣는 부분인데 이거는 코드북을 보면서 해라라고 했어요. 코드북이 항상 주어지니까 자, 29페이지에 보면 코드북에서 첫 번째 세 자리는 순번이었어요. 구분 삽입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구분 삽입하고요. 두 번째가 성별 한 자리, 그죠? 한 자리. 그 다음에 자, 나이 두 자리죠. 그래서 구분 삽입 누르고 나이 두 자리. 그 다음에 지역도 한 자리니까 누르고 지역 2에서 한 자리. 그 다음에 복용 전과 복용 후, 그죠? 각각 두 자리씩 해서 구분 삽입하고 75, 73이니까 75와 73 사이에다가 이렇게 구분자를 넣어주면 각각의 자, 구분자에 의해서 데이터가 변수가 자, 구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눌러주고요. 여기서 변수 이름 앞에서 정의했었죠? 순번 다시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자, 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나이, 그다음에 지역이죠. 지역. 그다음에 신약을 복용 전과 복용 후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면 돼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거냐? 저장할 거면 여러분 파일 저장해 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 해서 그냥 불러오면 됩니다. 이렇게 자,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죠? 자, 우리 지금 뭐 했어요? 자, 이 강에서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형태를 했는데 첫 번째 SPSS 파일로 저장이 된 것은 그냥 불러오면 됐어요. 그죠? 어려움이 전혀 없었죠. 엑셀 같은 경우도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근데 엑셀 파일 불러오기 창에서 두 가지만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정이 된다. 근데 이제 텍스트 파일을 불러올 때는 텍스트 파일 불러오기 마법사 6단계를 실현을 해야 된다. 어떻게 실현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뭐 특별히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이 부분들 잘 생각하면서 데이터 불러오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뭐 데이터 불러오기 내용들 살펴봤고요. 자, 이 강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